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의 수부족부센터 원장 이승환입니다.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하겠는데, 일단 변형의 정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봐야 되고, 또 실제 얼마나 불편감이 있는지 이 두 가지 모두 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형의 정도는 외관상 보이는 변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각도를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번, 2번 중족골 사이의 각도, 그리고 1번 중족골과 발가락 사이의 각도, 보통 두 가지 각도 정도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 각도가 정상 수치를 넘어가게 되는지를 평가해서, 만약에 그러면서 또 증상이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경한 증상의 경한 정도의 변형이라고 한다면 보통 시작은 발가락 사이에 끼는 실리콘 보조기 같은 것을 착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불편하실 때는 약물을 복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발이 불편하지 않은 신발 종류를 이제 좀 선택해서 신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변형의 정도가 점점 진행을 해서 이 계측된 각도가 커지고 또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 불편감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단계에서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분명히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부분, 혹은 뭐 체질적이라거나 뭐 유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발가락 연결되는 관절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족부에 있는 인대가 좀 과도하게 유연하다거나, 뭐 첫 번째 발등뼈가 유난히 짧다거나, 혹은 뭐 전족부 혹은 후족부 쪽에 뭐 선천적인 어떤 변형이 있다거나, 뭐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분명히 이제 무지외반증의 진행과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동일한 정도의 변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천적인 어떤 그 변형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심한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유난히 뭐 그거에 취약한 어떤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선천적인 어떤 체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직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좁은 신발이나 높은 힐 같은 것을 많이 신는 직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무슨 뭐 발레 댄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좁은 신발을 신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발을 앞꿈치를 가지고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취약한 그런 직업적 특성을 갖게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성보다 10배 이상 흔하게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발 습관 자체가 무지외반증을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족부의 인대 자체가 약간 유연한 편이시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는 훨씬 빈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똑같이 하이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럼 동일하게 무지외반증이 생기느냐, 그걸 한번 관찰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어떤 진행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것은 맞는데, 그게 누구나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무지외반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발에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외반증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요인일 수는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이제 뭐 직업적인 필요성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하이힐을 꼭 신으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모델이라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발레리나라거나 어쩔 수 없이 신으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직업적인 그 현장 이외의 일상생활에서는 적어도 뭐 운동화나 조금 발이 편한 신발을 적극적으로 신으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 외에 일반인들이 특별한 경우 무슨 잔치나 파티 같은데 이제 선택적으로 하이힐을 신는 것 정도는 뭐 거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수술법이 있고, 그것을 이제 환자의 상태나 변형의 정도, 뭐 증상, 뭐 나이나 연령, 성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무지외반증의 변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수술을 가지고 이것을 교정한다는 것은 이것을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교정한다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거고, 사람이 젊어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이 중족골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절단을 해주고 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위치로 밀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아마 쉬우실 텐데요. 네,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이제 발가락의 변형도 바로 잡히게 되고, 이 튀어나온 부분을 절제해주고 금속 나사로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무지외반증이 있기 전에 정상적인 정렬 상태 비슷하게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절개를 충분히 하고 절삭기를 이용해서 이제 절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절삭기의 형태가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절삭기의 크기가 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피부나 연부 조직 절개를 많이 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속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거리적대는 게 있으면은 뼈를 제대로 이걸 절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절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절개가 많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피부에 상처 남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인대나 관절낭 같은 부분이 같이 손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유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유착이 생기고 관절에 강직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이 무지외반증 수술하면 고생한다, 무지외반증 수술하면 통증이 오래 간다, 이제 이런 말씀들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계가 좀 발전이 되고 또 기술이 좀 발전이 되면서 이제 기구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세한 절삭이 가능한 이런 도구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도구는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뭐 3mm 정도 되는 아주 미세 절개만 가지고도 이게 삽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뼈를 절단하고 위치를 원위치로 교정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과거의 방법은 연부 조직 손상을 많이 이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사용하는 방법은 연부 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수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기는 어떤 만성적인 통증의 빈도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나면 이제 깁스를 했어요. 통깁스 같은 걸 해가지고 보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안심은 되는데, 이제 생활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보행도 불편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최근의 방법은 그런 이제 깁스를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한 일주일 미만으로 간단한 반깁스를 잠시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뭐 3, 4일 후에는 이 무지외반증용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바로 보행을 시작을 하십니다. 보통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이 금속 나사 가지고 고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아주 불안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곧 보행을 시작하신다고 해도 크게 뭐 걱정하실 것 없이, 물론 통증 조절은 뭐 약을 드시거나 뭐 붓기를 좀 컨트롤하면서 지켜보셔야겠지만은, 뭐 보행이나 뭐 일상생활 정도는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수술 방법도 다양하고, 예, 뭐 각자 이제 의사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것은, 물론 교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인이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빨리 일상생활 복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일상 복귀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과 같은 개념으로 절개를 광범위하게 하고 박리를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수술하면 수술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편한데 이후에 회복하는 데는 하여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미세 침습적 수술, 그걸 우리가 보통 MIS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수술법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조직을 최대한 손상되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이 교정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히 환자분들이 조기에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고 통증의 지속 기간도 훨씬 짧다는 것을 느껴왔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MIS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항상 이렇게 미세 수술 쪽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